안녕하세요, 김티처입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 군대 가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매일 확진자 뭐 10명, 12명, 9명, 18명 이러다가 이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좀 조심하시고 오히려 사회적 거리 유지하시고 손 매매 닦으시고, 그죠? 마스크 쓰시고, 뭐 여유가 있으시면은 매일 한 번씩 체온 체크 해주시고, 이러면 언젠가는 코로나 종식되고 여러분 또 이제 활발하게 이제 활동할 수 있겠나 생각됩니다. 자, 오늘 구강 제목은 고대 국가 발전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삼국시대가 전개가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삼국시대란 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삼국이란 말은 고구려, 백제, 신라 요 세 개 나라가 있는데, 요 당시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고구려 북쪽에 부여, 그 다음에 남쪽에 가야가 있죠. 부여는 언제까지? 5세기까지 유지가 되었고, 가야는 6세기까지 유지가 됐어. 그런데 우리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은 왜 오국시대라고 하지 않고 왜 삼국시대라고 하냐면요. 삼국시대가 바로 무슨 국가로 성장했다? 고대 국가로 성장했다. 이 고대 국가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중앙 집권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부여하고 가야는 중앙 집권 국가, 즉 고대 국가로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무슨 왕국 단계냐면은 연맹왕국.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을 했기 때문에 오국시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따로 다루긴 할게요. 자, 요거 지우고. 그러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즉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했던 이 고대 국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중앙 집권 국가라고 얘기했죠.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였냐면은 왕권이 막강해집니다. 그러면 강력해진 이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왕의 말, 왕의 명령이 바로 법으로 효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반포하냐면 왕이 율령을 반포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율령은 바로 뭐냐면은 법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좀 더 파고 들어가면은 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형법이고, 그 다음에 령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행정법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형법과 국가통치법 합쳐지는 거예요. 자, 이런 율령이 반포가 됐죠. 그러면 두 번째, 왕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를 인용합니다. 그 종교가 바로 뭐냐면 불교예요, 불교. 자, 불교를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활발한 무슨 전쟁? 정복 전쟁을 벌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왕 밑에 있는 귀족 세력들을 복속을 시켰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문제인데 수능에도 막 2번에서 3번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왕의 업적 문제가 나오고, 공무원 시험도 2번에서 3번 사이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은 왕의 업적 문제가 나오는데 단수 남깁니다. 외우셔야 되겠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삼국의 발전 보겠습니다. 삼국의 발전. 자, 제일 먼저 이제 고구려부터 보겠고요. 고구려 기원전 37년에 건국돼서 기원 후 668년에 망했는데 굉장히 많은 건데, 오늘은 중앙 집권 국가 기틀을 마련했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까지 왕의 업적을 할게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온 임금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태조왕이 있습니다. 태조왕. 태조왕 몇 세기? 1세기에서 2세기 때 왕입니다. 다른 말로 뭐 국조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고구려에서 실제로 제일 오래 살았던 임금이에요. 이 사람이 왕만 90몇 년에 먹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왕이 됐을 시대가 아마 성인이기 때문에 아마 나이가 120살까지 살았다고 제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중간에 태조왕 다음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기록이 누락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자, 태조왕 업적 중에 한 개는 뭐냐면은 게루부고시 들어봤지? 어렵죠? 고구려 5부족 영맹치 국가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이 게루부고시가 이때부터 왕위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손오부 해씨가 왕위를 독점을 했어요.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게루부고시로 왕위를 이제 넘겨주게 됐죠. 두 번째가 뭐냐면 옥조를 이때부터 이제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동해를 공격했습니다. 요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제 고국천왕 2세기 때 인물인데, 고구려 시호는 어떻게 짓냐면은
무덤이 고국천에 있어요. 그래서 고국천왕입니다. 그러면 미천왕 무덤은 어디 있을까요? 선PD님? 미천에 있죠. 그 다음에 동천왕의 무덤은 동천에 있습니다. 서천왕의 무덤은 서천에 있죠. 그죠? 그러면 광기도 대왕의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 위쪽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원래 광기도 대왕의 정식 명칭은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평안호태왕이라고 합니다. 원래 지금 기호 길쟁 여기에 있어요. 국강상의 무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 그럼 이 고국천왕은 수능에도 잘 나오고 공무원 시험에도 아주 단골로 나오는 주제고 한국사 능력 검정에도 단골로 나온 주제인데 고구려 원래 5부족 연맹체 국가였죠. 이것이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이제 이것이 5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족제에서 행정제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수평적인 부족 조직에서 이것이 수직적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은 왕 밑에 드디어 행정 관료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업적은 뭐냐면 진대법을 실시했어요. 진대법 연도 외웁시다. 기원 후 194년 누구의 건의로? 재상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이 시작이 됩니다. 진대법이 어떤 거냐면은 춘대춘합이에요. 춘대춘합. 말 어렵죠? 역시 좀 근데 한문을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한국사 쉬워요. 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납부하는 거. 춘궁기 때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국가 이거 선생님 이거는 뭐 백성을 위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까? 현대에 있는 복지 정책과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옛날 이런 고대 국가 왕이 했던 정책의 공통적인 목표는 뭐다? 왕권 강화입니다. 무조건. 그거 찍으시면 충분히 자, 우리가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고국천왕 업적 요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왕이요. 이제 부자 상속이 이때 이루어졌었죠.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이제 동천왕이 있습니다. 동천왕은 이제 3세기 때 인물인데 서한평을 공격합니다. 서한평 공격. 고구려가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요동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요동에 길목이 있는 동네가 이 서한평이에요. 그러다가 실패했죠. 당시 중국의 삼국시대의 위나라의 반격을 받아가지고 동천왕이 도망을 갔죠. 그런데 나중에 누굽니까? 동천왕을 살린 사람이 미루와 유유. 요 두 명의 장군이 관구검 이 위나라의 장군이 바로 관구검인데 관구검 세력을 격퇴하고 이제 동천왕을 살렸습니다. 자, 고구려는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고국천왕 업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이제 백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백제를 보겠습니다. 자, 백제는 기원 전 언제 18년에 건국돼가지고 기원 후 660년에 망했죠. 백제의 중앙집권 국가 기틀을 마련했던 임금은 바로 누구였냐면 고이왕입니다. 3세기 때 인물이에요. 자, 요 양반은 육자평, 그 다음에 16관등의 관직 체계를 마련했고, 그럼 거의 16관등인데 이거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라 할까요? 옷 색깔로 했죠. 바로 이제 자색, 그 다음에 비색, 그 다음에 청색, 요런 식으로 이제 16관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율령을 또 반포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율령을 제일 먼저 반포한 나라는 바로 백제입니다. 그 다음에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했죠.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 하는 것은 이 마한의 주도권을 거의 장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만의 귀족 회의체를 만들었는데 남당을 설치했습니다. 남당은 삼한의 회의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왕은 어떤 왕이 있냐면 사반왕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4세기 때 낙랑의 서현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낙랑에서 보낸 자객에 의해서 사반왕은 암살을 당했죠. 백제는 요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라입니다. 신라가 시험에 잘 나와요. 신라는 거의 1000년 가까이 935년이죠. 거의 1000년 가까이 지속됐던 왕조가 신라입니다. 자, 나무랑이죠.
보통 교과서에서 내무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잘못된 읽기죠. 나무랑이 맞습니다. 4세기 때 인물인데 이때 오직 김씨, 신라는 원래 박씨, 석씨, 김씨가 왕위를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무랑 때부터는 자 오직 김씨가 왕위를 세습을 하게 되었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마립간 칭호를 사용을 했다. 신라는 처음부터 중국식으로 왕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신라의 독특한 왕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더라? 그다음에 거서관이죠. 뜻은 신령한 대인. 신령한 대인. 혀껏에만 이거 사용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차차웅. 차차웅은 무당. 그 다음에 제주예요. 남의 2대왕 남의 차차웅만 사용했죠.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이사금이에요. 이사금. 이사금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연장자, 계승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유리 이사금부터 사용이 되었습니다. 연장자, 계승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연장자는 나이 적은 사람보다 뭐가 많아요. 살아왔던 경험이 많고 읽은 책도 많기 때문에 아는 게 많죠. 그래서 이사금은 거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가 나무랑 때부터 바뀐 것이 뭐냐면은 마립간 칭호를 사용했는데 마립간은 바로 대수장, 수장 중에 수장, 그다음에 대군장, 군장 중에 군장이에요. 어원을 살펴보면은 마루 플러스 한인데 이 마루라카는 산마루 산꼭대기를 말합니다. 한은 왕이에요. 산꼭대기에 있는 왕이기 때문에 이사금은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반면에 마립간은 뭘까요? 권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신라에서 마립간을 칭호를 사용했던 시대는 대용고분이 출현합니다. 여러분들 거기까지 연관 지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지우고 다시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물 마립간 때 신라가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국가의 위기가 닥쳤죠. 요거 적겠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외하고 가야의 연합군이 신라를 공격했어요.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갔었죠.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격퇴를 했습니다. 신라 독자적으로 격퇴를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도움이 있었다? 고구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거죠. 자, 이거 좀 설명 좀 할게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사건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고구려가 신라의 내정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걸 좀 설명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나무랑이 자기 조카 누구냐면 실성을 어디로? 고구려의 인질로 보내요. 옛날에는 이랬거든요. 힘이 약한 나라는 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조공을 바친다든지 아니면은 와, 우리 건들지 마세요. 그 대신 우리 인질 보낼게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것이 중국에도 있었죠, 여러분들. 중국이 힘이 조금 딸릴 때 정략상 주변 국가로 보냈던 공주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화본공주라고 얘기했어요. 알겠습니까? 세 번째, 고려하고 후백제 사이 국가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서로 간에 뭘 보냅니까? 인질을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질이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외교 책략이긴 한데 힘이 약한 나라가 힘이 센 나라에게 보내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야, 고구려 광기도 대왕이 5만 대군을 몰고 와가지고 얘들을 격퇴시키고 했으니까 도움을 줬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실성을 보낸 겁니다. 실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실성. 우리 뭐 미쳤다는 것을 실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전 고등학교 때 실성 미쳤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성이 고구려 인질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인생에 있어서는 이게 위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전화위복.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전화위복 되는 겁니다. 인질로 가가지고 고구려에 로비 활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나무왕이 죽고 난 이후에 실성왕이 왕이 됩니다. 복수합니다, 복수. 그래가지고 실성이 그래, 나무왕이 나를 인질로 보내서 내가 여기서 얼마나 공세가 많은 줄 알아. 그래가지고 누구냐면은 나무랑의 아들 복호, 그 다음에 누구예요? 미사은을 어디에? 각각 어디에? 고구려에 인질을 보내고 미사은은 일본의 인질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눌지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무랑 첫째 아들 눌지인데 자객을 보냈다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 군대를 이용해서 눌지를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난 이후에 실성왕이 자객한테 오히려 죽임을 당해요.
그 이후에 놀지가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놀지가 왕이 됐는데 동생 데리고 와야 되겠죠? 여러분들 잘 아는 충신 누굽니까? 박재상 또는 김재상. 얘를 고구려에 보내가지고 복호를 데려오고 일본에 가서 미사원을 데리고 왔죠. 그런데 여기서 복호가 고구려에서 오면서 가지고 온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이 바로 무슨 그릇입니까? 바로 호우명 그릇입니다. 호우명 그릇. 자, 그러면은 외와 가야가 신라를 공격하고 고구려의 도움으로 격퇴했다. 그 증거품이 바로 뭐냐면은 호우명 그릇입니다. 요게 415년. 이런 415년이라는 연도를 따지고 보니까 호우명 그릇이 발견된 무덤 호우총은 제 생각으로는 아마 복호의 무덤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 이외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놀지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놀지왕도 이제 5세기 때 인물입니다. 놀지왕은 불교를 수용을 했죠. 불교를 수용을 했고, 그 다음에 낮에 동맹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뭘 하냐면은, 고대 국가 쭉 나가면서 이 당시 중국은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 중국 역사를 간단하게 훑고 다음에 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가 결석했습니다.